국어 1등급 이렇게 하면 참 쉬운데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학폭 전문 한상원 변호사입니다. 수능 국어 만점, 리터 언어의 만점인 제가 국어 1등급 빠르게 받는 법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수능 기출을 가져와 보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리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거 분명히 지문에서 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한데? 라던가 변호사 양반 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지문을 다시 읽고 풀었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전에서 이렇게 푸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도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요. 다만 연습을 할 때는 실전처럼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대신 꼼꼼히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 수능 비문학 푸실 때요. 일단 한 문단을 읽을 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한 문단을 다 읽고 나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봅니다. 중얼중얼 거리셔도 돼요. 만약 이렇게 하는 게 집중이 잘 안 되어버린다? 그런 친구들은요. 내가 방금 읽은 문단 있죠? 그 문단의 키워드만 떠올려봅니다. 분명히 글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상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그 중요 키워드가 뭔지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키워드를 쓴 다음에 그 내용이 뭐였는지 한 번 더 떠올려봅니다. 처음엔 이런 연습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연습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문 내용을 논리적으로 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에 법 바뀌어서 학폭하면 진짜 큰일 나. 학폭에 열리잖아. 1호가 제일 약하고 9호가 제일 센 건데 4호 처분만 나와도 사수해야 대학 갈 수 있어. 근데 4호는 중간도 안 되는 처벌이라 은근히 쉽게 나오거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학업폭력 멈춰! 학폭 고민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줘. 실제 실전에서 시험을 볼 때요. 최상위권들은 어떻게 푸냐면 지문을 꼼꼼히 집중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 때요. 거의 다시 지문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어차피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냥 거의 한 큐에 풀립니다. 해봤자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을 물었을 때 그럴 때 지문을 한번 보는데요. 그럴 때조차 몇 번째 문단에 대략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그 부분만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결국 와리가리를 거의 안 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도 이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비문학 지문의 전체를 쭉 한 번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 내용이 얼마나 남아있냐가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당연히 이런 반박이 있을 겁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내가 무슨 AI입니까? 어떻게 그걸 한 번 쑥 읽고 머릿속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문단 단위로 잘라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문 전체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한 문단 단위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단 단위로 방금 읽은 내용을 중얼중얼 요약도 해보고 집중이 안 되면 키워드 위주로 쓰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떠올려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해도요. 여러분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지문이면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다시 한번 그 문단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었는데도 이해가 도무지 잘 되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의 수준보다 수능 기출 문제가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2 모고를 갖고 와서 지문을 읽어봅시다. 훨씬 쉬울 거예요. 고2 모고를 했는데도 난이도가 너무 맵다 하는 친구들은요. 고1 모고를 보시면 됩니다. 고1 모고 정도는 웬만하면 하실 만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문단 한 문단 단위로 정성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문단씩 하다 보면 전체 지문을 다 읽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중얼중얼 요약을 해보시거나 키워드 썼던 걸 보면서 내용을 떠올려 보시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이게 아무래도 한 문단 단위로 지문 내용을 머릿속에 담는 연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지문 읽기까지만 종료하고 문제풀이를 나중에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대참사입니다. 무조건 지문 읽기와 문제풀이를 한꺼번에 다 맞춰주셔야 돼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인 만큼 여러분들이 중간에 탈주하실까봐 걱정돼서 제가 한 말씀 올린 거고요. 자, 이렇게 문제까지 풀게 되면요. 여러분이 딱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머릿속으로 요약했던 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지문 이런 부분에서 선지 활용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기출을 푸는 이유가 뭡니까? 기출을 풀게 되면요. 지문 중에서 어떤 부분을 평가원이 시험에 내는지, 어떤 선지를 쓰는지, 또 어떤 낚시 패턴으로 선지를 구성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기출을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첫 번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선지에 출제가 되는지 이 패턴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 번 지문을 쓱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 사실상 머릿속에 남는 게 없으니까 대충 와리가리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고 결국 내 머릿속에 글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패턴으로 또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단 단위로 정성스럽게 머릿속에 글 내용을 요약해서 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지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자기 객관화가 딱 됩니다. 그냥 문제 풀어보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문단 단위로 지문을 분석하고 지문을 머릿속에 담으면서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는 굉장히 잘 풀릴 겁니다. 수월하게. 그런데 어떤 문제는 내가 기억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 변호사 양반 우리가 무슨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문해력이 올라오지 않은 친구들은요. 이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해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탐구 인간
같은 거 가끔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큰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웬만한 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물론 디테일하고 짜잘짜잘한 거는 또 따로 암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큰 흐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질문을 읽고 머릿속에 요약을 하고 머릿속에 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국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학폭 때문에 고민인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걸어주세요. 저와 함께 고민해봅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